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뭔가 갈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 난리 한 번 더 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정서가 딱 이 정도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41,500달러 주변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1,000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주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이 위로 좀처럼 튀어오르는 동력이 다소 빠진 모습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로컬 탑을 찍고 조정 양상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이 정도 흐름을 유지해주는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게 그동안 그레이스케일의 GBTC 환매에 따른 게 꽤 컸었는데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GBTC의 유출액보다 현물 ETF 9가지로 유입된 유입액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시장 점유율은 14%로 상승했습니다. 2월에는 어쩌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의미 있는 상황이 더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옵션 거래가 빠르면 2월 안에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승인 심사 과정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빠르다라는 점에서 승인 시점이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한 파생 상품이 다양화된다는 것은 역시나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을 가로지을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는 미국 대선 결과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비트코인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그런 건데 이 양반이 요즘 슬슬 이와 관련해서 이빨 털기 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선될 경우 CBDC 발행을 불허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압박하기도 했는데 거의 동시에 비트코인 오디널스 기반의 NFT를 발행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도달하게 될 것인가 이와 관련된 전망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흐름은 지루합니다. 다지기를 잘 하고 있는 건지 간당간당 버티고 있는 건지 이러다 반등을 하려고 이러는 건지 쭉 한번 빠지기 직전 상황인 건지 꽤나 모호한 흐름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 수준의 조정을 겪고 있는데도 여전히 41,000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는 점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오른 56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탐욕 단계로 강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성 없이 여전히 51%대 초반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익명의 분석가 맥스는 비트코인 ETF와 더불어서 반감기 효과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때까지 세력들은 당신들을 시장에서 쫓아내고 비트코인을 싸게 사들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때로 느리고 지루하고 고르지 않을 수 있지만 상승장이 임박했으니까 흔들리면 안 된다. 이렇게 원론적이면서도 간이 콩할 만한 개미들에게는 꼭 필요한 멘트를 던져줬습니다. 필립 스위프트 역시 비슷한 취지의 멘트를 제시했는데 이 양반은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초기 강세장에서 중기 강세장으로 넘어서는 과정에서 지금 저항을 받는 모습이 분명해졌다. 내일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헛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중간 강세장으로 진입하는 저항 라인이 46,700달러, 지금 여기에서 이번에 저항을 맞았다라는 거고 이후에 여길 잘 넘어서서 그리고 나서 후기 강세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돌파해야 하는 저항 라인 65,000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석가 알레한드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다시 49,0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아마도 2분기에는 28,000달러에서 30,000달러에 대한 리테스트가 진행될 것이다. 비트코인이 49,000달러를 다시 리테스트할 경우에는 자금은 알트코인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4시간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수준에서 지지 확인을 하고 49,000달러 랠리 그리고 나서 3만 달러 리테스트, 그게 아니면 지금 수준에서 지지 실패하고 곧장 3만 달러 급락 리테스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양반의 주장을 정리해보자라면 비트코인 반감기 직전까지 3만 달러 리테스트 벌일 가능성이 있고 이후에 반감기 랠리에 접어들 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할 때 바이 더 딥을 해야 한다. 아마 앞으로 1년에서 2년 동안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능성이 낮은 기회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의 조정은 의미 있는, 그것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비트코인의 힘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월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이 꽤나 뜨겁기 때문 아닐까 생각됩니다. 블룸버그의 에릭 발투나스는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그레이스케일 GBTC가 5억 9천만 달러 유출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 9종으로 6억 2,300만 달러가 유입되면서 유출을 만회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블랙록의 IBTC와 피델리티의 FBTC가 각각 2억 달러 넘게 유입이 됐고 인베스코와 바네크에도 역대 가장 많은 유입액을 확인했습니다. 이 양반은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 이들 9개 ETF가 차지하는 운용자산 시장 점유율은 14%를 확인했다. GBTC 유출액의 극히 적은 부분만 9개 ETF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데 대부분의 유출은 FTX 또 차익거래 트레이더들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FTX가 튀어나온 것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FTX는 2230만 개 GBTC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FTX가 싼 똥에 여적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참 거시기한 상황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GBTC 유출액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것도 상당한 관심사인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6일 차에 GBTC 누적 유출액은 28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JP모건의 경우에는 50억 달러에서 많게는 100억 달러까지도 유출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 최종 마침표가 어떻게 찍혀지게 될지도 관심사안이 되어버렸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월가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옵션 거래가 어쩌면 2월 안에 승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파트는 SEC가 현물 ETF에 대한 옵션 거래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이미 승인했는데 이건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 빠른 것이다. 통상 다른 상품에 대한 옵션 거래 신청 인정에는 2주 정도가 걸리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옵션 신청 인정은 불과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빠르면 2월 21일 마감일까지 최종 승인이 가능하고 결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9월 21일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화두 가운데 하나는 미국 대선 결과입니다. 누가 대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꽤 클 수 있기 때문인데 가장 관심도가 높은 인물은 호불호를 떠나서 일단 트럼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양반도 뭔가 이빨 털기를 하려는 모습 꽤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뉴햄프셔 예비선거 연설에서는 대선에서 당선되면 미국 연준이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 CBDC는 연방정부가 국민들의 돈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쥐도록 해주는 것이고 이건 자유를 위협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멘트가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는 압박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거의 동시에 트럼프가 발행한 최초 NFT 시리즈인 도널드 트럼프 트레이딩 카드가 비트코인 오디널스 기반의 머그샷 에디션을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오디널스 기반의 머그샷 에디션은 200개가 발행되는데 이 가운데 99개는 랩드 이더로 구매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트럼프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 100개를 구매한 구매자에게 발행된다라고 합니다. 이 양반은 이더리움 기반 NFT 발행을 통해서 이더리움으로 수익을 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더리움 홀더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 공개된 재무 기록을 기준으로 하면 당시 트럼프는 최대 50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었고 NFT 라이선스로 490만 달러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최근 이더리움 매도 정황이 포착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양반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거액의 수익을 남긴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CBDC는 싫은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적극적으로 또 활용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대선 후보. 과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바네크는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예측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11월 9일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가격은 10만 달러였습니다. 트럼프가 290명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대통령직을 되찾는 전투적인 선거 이후에 SEC의 적대적인 규제 접근법이 폐지될 거라는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예측했습니다. 매트릭스 포트의 경우에도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트럼프의 정책은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가격을 띄우게 될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재선돼도 갠슬러 SEC 위원장은 2026년 6월 임기 만료까지 재임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갠슬러는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집에 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4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이 시장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진짜 엄청 아주 많이 흥미로운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애널리스트 야신 엘라만드가 공유를 한 건데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600엑사헥시/세컨드를 기록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신 엘만드라는 이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은하계별 50억 개를 계산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암호화폐 채굴 분야에서 천문학적인 계산 능력을 보여준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슈퍼컴퓨터보다 500배 더 빠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와우 이렇게 감탄사를 댓글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닌 게 600엑사헥시는 6 뒤에 동그라미가 20개가 붙어서 600경을 의미를 하는데 이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초당 600경번의 해시 연산을 수행한다는 것으로 진짜 엄청나게 큰 수치입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컴퓨팅 리소스가 비트코인 채굴에 투입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 채굴이 진짜 엄청나게 빡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고해시율은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비트코인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올해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코인베이스는 주간 보고서를 통해서 이더리움은 올해 현물 ETF의 다음 후보가 될 거라는 전망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찾아보는 암호화폐가 됐다. 이와 함께 최근 완료된 테스트넷 덴쿤 업그레이드로 메인넷 확장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 블록이 도입돼서 90% 이상 수수료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더리움은 뎁과 NFT, 토큰화된 자산 구축을 위한 체인인데 현재 상위 10개 ERC20 토큰의 누적 시가총액은 210억 달러 이상이다. 여기에 스테이킹과 수수료 일부를 소각하는 이더리움의 특성상 토큰 공급의 디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와서 투자 매력도가 상승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갤럭시 디지털은 덴쿤 하드포크의 지연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1월 17일 이더리움 권리 테스트넷 덴쿤 하드포크가 완료됐고 이후 일정을 고려하면 덴쿤 하드포크가 3월 말까지 메인넷에 배포될 가능성은 60%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월 말 이전에 이더리움 메인넷이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은 30% 수준으로 낮고 개발자들이 세폴리아 또는 홀스카이 테스트넷 덴쿤 하드포크에서 버그를 발견할 경우 하드포크가 4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미 예고된 2월에 잘 마무리가 되면 완전 땡큐인데 4월 정도에 단행이 된다라면 이때가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리면서 이 역시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소송 속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플은 2022년에서 2023년 리플의 재무제표와 기관대상 XRP 판매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SEC의 요청에 완전 개반대한다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약식 재판 당시 기관대상 판매 XRP는 투자 계약에 해당돼서 증권이라는 판결과 관련해 SEC와 리플은 벌금 합의 관련 논의를 이제 4월 29일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SEC가 선빵이랍시고 이번에 또 이상한
회개한 짓을 하면서 이게 또 엄청 재미있는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SAC는 리플이 2022년과 2023년 재무제표, 또 SAC의 소송 이후 기관 대상 XRP 판매 계약서 이걸 작성해야 한다라고 법원에 강제 명령을 요청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무제표와 판매 계약서가 향후 과태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주 대놓고 속내를 싹 다 드러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해 7월 약식재판 명령문을 놓고 해석의 범위가 달라서 벌어지는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한 것은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기관 대상 판매 물량은 증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SAC는 기관 판매 물량에 대해서 벌금 합의를 벌여서 거액의 벌금을 때리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SAC는 지금까지 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한 모든 XRP를 증권으로 규정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고, 리플은 아마도 초기 기관 대상 판매 물량만을 증권으로 규정을 하고 이것에 대한 부분만 벌금 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논의하려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이게 엄청 우악스러운 것은 리플이 기관들에게 판매한 XRP 가운데 상당 부분은 ODL 물량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글로벌 송금 혁신을 위한 브릿지 커런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과 관련된 계약서까지 지금 공개를 하라고 쌩 난리를 피고 있는 건데, 이건 법원이 약식재판을 통해서 판결한 초기 기관 대상 XRP 판매 물량이 아닌 리플 창사 이후 전체 기관 대상 판매 XRP 물량에 대한 부분까지도 벌금 합의 범주로 끼워 넣으려는 다소 아주 많이 얄팍하고 우악스러운 시도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는 약식재판에서 내려진 이 벌금과 관련된 합의 논의가 재미있게 진행이 될 것 같고, 4월 23일부터 정식 재판이 개시가 되고 이후에 배심원 판결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 정도에는 판결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약식재판 수준으로만 판결이 잘 나와주면 사실상 리플 승소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XRP 현물 ETF 이슈, 리플 IPO 등 여러 굵직한 재료들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